요즘 더워서 이제 한강에서 물놀이도 많이 합니다만 이 한강에서 화들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10일 오전 9시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마곡대교 남단 근처에서 강 위에 떠 있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어휴. 그런데 이 시신은 일부 훼손되어 있었는데요. 어허. 이 당시 순찰을 돌던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이를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고요. 현재 이 시신 일부는 국과수에서 조사 중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충격적인 게 시신이 발견된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이 시신이 지금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답니다. 이게 이제 시신의 일부가 발견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제일 이제 그 고민하는 부분이 네. 인적사항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손이라든지 얼굴 부위가 없으면 이 수사관 입장에서는 제일 난감하거든요. 지금 이제 이 일부 시신이 발견된 그 경우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위가 없는 겁니다. 네. 그 상태에서 지금 한강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떠내려온 걸로 보이고요. 네. 부패가 진행 중인 상태를 이제 날씨하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해보니까 한 약 일주일 정도 된 걸로 추정이 된다. 부패 그렇겠네요. 상태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러면 혹시 그 또 시신의 일부에 옷을 입고 있거나 네. 뭐 소지품이 몸에 있으면 또 신원 특정하는데 유리하잖아요. 아하. 근데 이 경우는 보니까 나체 상태였던 것 같고 그래서 네. 뭐 특정할 수 있는 옷도 없고 유류품도 없는 네. 상태. 아하.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태에서 수사가 개시된 네. 것 같습니다. 자, 이 당시 신고로 경찰에 출동했고요. 이 경찰을 통해서 당시 이 시신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밀 분석을 안 해가지고요. 정확하게 대충 나이대는 현재까지는 젊다는 거, 중년층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좀 20대, 30대가 좀 유력할 것 같은데 아직 정밀 분석한 건 아직 안 나왔어요. 도구가 뭔지까지는 단정할 수는 없고요. 자연적으로 했다기에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타살 혐의를 두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이제요 그렇게까지 부패는 심하게 안 된 상태, 사체는 이제 깨끗한 편입니다. 지금 경찰도 아직은 수사 단계라서 더 자세히는 전해줄 수 없었습니다만 지금 충격적인 내용이 김복준 의원님, 네. 경찰 얘기로는 지금 시신이 절단된 흔적이 보인다. 지금 이런 말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물 위에 그 부유돼 가지고 떠오르는 시신이 간혹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말하면 뭐 실족이라든지 배를 타다가 사람이 이제 빠져가지고 사망한 경우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표류하다가 시체의 어떤 일부분이 잘려나가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의 모습과 네. 엊그제 떠오른 이 사체의 이 그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잘려나간 그 부분의 단면이 어떤 도구에 의해서 훼손한 그런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네. 강력범죄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군가 고의로 시신을 훼손했다는 이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경찰은 물론 지금 국과수의 정밀 이제 부검을 의뢰한 상황인데 일단 이 신원도 아직 이제 특정하지 못했지만 이 시신의 연령대도 아직 가늠하지 못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나 일단 대략 20, 30대라고 추정하게 된 거는 네. 일단 뼈를 보게 되면은 뼈가 얼마나 이게 노화가 됐나 보게 됩니다. 네. 만약에 뼈의 내용이 뭐 골다공증이 의심이 된다든가 네. 아니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조금은 이제 많은 연령대를 의심하게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근육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근육 상태가 네. 물론 뭐 중장년층도 굉장히 운동을 잘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착각할 수 있겠으나 네. 근육의 양이라든가 근육의 상태를 보면은 상체만 있더라도 어느 정도 가늠하는 게 가능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내부 장기도 보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강경변이라든가 아니면 지방간이라든가 물론 젊은 사람한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경우에 내부 장기의 노화를 갖다 암시하는 부분이 있게 되면은 네. 이제 그때는 중장년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이게 현재 20, 30대라고 하긴 했으나 네. 막상 이분이
5, 60대라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육안으로 본 걸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5, 60대라 하더라도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뼈도 하나도 노화가 안 돼 그렇죠, 있고 네네. 내부 장기에도 전혀 젊은 사람과 같으면은 네. 그때는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네. 확률상으로는 20, 30대에 가능한 육체를 지니고 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장희영 교수님, 지금 제일 급선무는 이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는 게 일단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신원을 파악해야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누군지도 알 수 있을 테고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시신이 앞서서 뭐 날카로운 도구에 절단되었고 신원을 특정할 만한 시신의 부위가 지금 발견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원 확인에 난항을 겪고 있고 아직까지도 신원 파악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이 네. 무려 120여 명이나 투입이 됐고 수색견, 드론 등등 최첨단 장비까지 다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분실된 나머지 시신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이미 절단이 된 상태에 부패까지 진행된 다음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으로 이제 국과수에서도 1차 소견상 사인을 아직 모르겠다. 네. 너무나 여러 가지들이 지금 정황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현재 국과수가 이제 유전자 감식 작업을 네. 벌이고 있는 중인데 네.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이게 대조할 만한 군이 없으면 그러니까요. 역시 신원 파악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제 32년간 수사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이런 네. 변사 사건, 지금 신원 파악이 어려운 이런 변사 사건 어떻게 좀 어떤 과정으로 좀 해결하는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전제 조건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살해 장소가 강변은 아닐 겁니다. 유기 장소와 살해 장소가 동일한 곳은 아닐 거예요. 이 사체를 훼손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면 강변에서 유기하는 장소에서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강물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뭐 1시간에 어느 정도로 흘러내려가는지 뭐 이런 것 등등을 전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요. 네. 상류에서 하류까지 떠내려오는 기간 그리고 그 강변에 이르는 모든 CCTV 전부 파악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CCTV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수색을 해야 될 겁니다. 유류물 그러니까 뭐 피해자의 옷가지라든지 아니면 시신을 옮겨가지고 와서 뭐 싸가지고 온 어떤 그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 등이 거기 있는지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성인 남성이 집을 나가서 한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실종 신고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인근에 최근래에 실종 신고된 그 사람 네.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사람 이런 것도 전부 이런 분들도 찾아가지고 대조 작업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겠네요.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사실은 이게 현재 이 시인의 이 상태로 봤을 때는 강력 범죄의 무게가 상당히 실리고 이게 범죄라면 상당히 끔찍한 잔혹한 범죄인데요, 지금. 그렇죠. 훼손 정도를 봤을 때는 단순한 뭐 과실치사라든지 아니면 뭐 실족 이런 것들은 좀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네. 최소한 폭행치사, 네. 상해치사, 살인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신원을 특정을 해야 되고 네. 살인 사건이라면 또 이후에 사체를 훼손했거나 유기했던 부분 이것도 범죄가 성립하고요. 만약 검거가 된다 그러면 상당한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건입니다. 네. 어쨌든 경찰이요. 지금 경찰 상당히 이제 난항이 예상됩니다만 하루빨리 신원 파악을 하긴데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